안녕하세요. 5월 31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죠. 네네. 전문가님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아, 네. 네. 항상 같은 칭찬, 의미 없는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좀 알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쳤는데요. 네. 미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미국 증시는 좀 재미가 없고요. 네. 재미가 없고 지금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가 조금 반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목표치에 와가다 보니까 좀 네. 이제 힘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표들 한번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상승 각도가 굉장히 완만하죠. 예, 완만하고 지금 초반에 조금 상승했던 부분에 이제 좀 힘을 내다가 지금은 좀 약간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도 보면은 예, 지금 이렇게 눕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눕고 있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 목표치에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여기서 이거를 고점을 넘어가거나 뭘 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증시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상승 목표치가 좀 남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그 4월 달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네. 이제 1992년 이후에 이제 최고치인 3.1%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인플레이션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긴 했지만 일단 뭐 이전에 워낙에 이제 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을 때 그게 이제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사실 3.1% 정도, 지난번에 한 4.2% 정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3.1% 정도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해서 시장에는 뭐 크게 그냥 무리 없이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나갔거든요. 근데 일단은 네. 약간 특이한 거는 그 시장에서 국채 금리의 반응이 약간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채 금리는 1.58 정도, 1.58% 정도로 해서 0.77%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가 발표됐을 때 1992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고 채권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의 어떤 부분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그런 경기 이런 부분들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에 배팅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많이 남았다 이런 네. 어떤 인식이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은 예전에는 그 채권 금리 이후에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한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많이 있었다면은 좀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나가면서 시장에서 지금은 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등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좀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목표치에 좀 오고 시장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치고 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포트에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표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시장이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계속해서 요즘에 행보장을 걷고 있는데 이때 이용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자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내일부터 6월 달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네, 6월 달에 이제 이번 주에도 당장 예정된 이슈들이 많은데 어떤 네. 일정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큰 틀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슈보다는 네. 좀 고용에 대한 이슈가 아마 많이 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도 뭐 조금 약간 전반적으로 크게 그렇게 방향성은 크게 없었고 조금 네.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많이 내렸던 그런 아시아 시장의 그런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아까 한번 보니까 네, 크게 그냥 보합선에서 독일 지수도 그냥 소폭 하락이고 뭐 영국, 프랑스, 유로스톡 이게 다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표들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요. 일단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뭐 한 0.4% 정도 상승, 니케이 한 1% 정도 하락, 대만 같은 경우 1% 정도 상승, 아시아 증시도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뭐 특이 사항은 없었거든요. 일단은 오늘 그런 어떤 휴일이 지나면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이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부터 아마 영향을 미칠 텐데 네. 화요일 날에는 이제 뭐 그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구매자 지수나 이런 지표들은 다 좋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 뭐 이런 제재가 좀 해제된다 뭐 이런 어떤 지금 시장에 이란하고의 어떤 그런 협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유가가 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감산을 어떻게 완화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베이지북 공개가 있거든요. 경제 동향 보고서 네.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그 통화정책위원들이 이제 6월 15일 날 15, 16일 날 FOMC 회의를 할 때 그 경기 상황을 좀 이제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베이지북이 이제 공개가 되면 그 이제 수요일 날 공개가 되면 좀 시장에 또 어떤 소폭의 어떤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유심해서 보면 되고요. 네. 일단 목요일 날 같은 경우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제 주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델러스 그러니까 매파 총재죠. 매파 총재. 델러스 연은 총재 계속적으로 이제 카들란 델러스 이제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이제 연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좀 테이퍼링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또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컨퍼런스에 참석하긴 하는데 이제 그 전날에 그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에 이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그 금요일 날 연준 의장 연설 못지않게 중요한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지난번에 그 이 고용이랑 물가, 그러니까 물가는 좀 지나가긴 했지만 물가는 이제 높다, 지금 현재는 높다. 하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면서 잘 넘어갔고. 하지만 팩트는 이제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물가와 이제 이 고용이 이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을 이제 전환할 때 좀 네. 핵심적으로 그 핵심 변수로 삼고 있는 그 두 가지거든요. 파월이 계속적으로 이제 완전한 고용이 돼야 되고 물가는 2% 정도로 유지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고용이 발표될 때 지난번 고용은 생각보다 지난번 고용을 발표할 때 100만 건이냐 200만 건이냐 그게 이제 고용이 높으면 테이퍼링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시장의 예상과 맞지 않게 뭐 한 26만 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아직까지 고용이 뭐 너무 안 좋다라는 걸로 이제 좀 네.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가 시장에서는 한 67만 건 정도가 이제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라는 게 지금 사실 제일 시장에서 좀 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테이퍼링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좀 약간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시선이 조금 많이 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 이제 고용 그 부분 그리고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전문가님 이제 아무래도 고용이 저번보다는 좀 좋게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인데 전문가님 생각에는 우리 미증 씨가 테이퍼링 우려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적으로 해석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이제 67만 건 정도라고 하면 그 네.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면 뭐 증시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갈 길을 가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 시장보다 조금 너무 좋게 나오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게 고용이 FM 회의를 앞두고 나서 고용이 크게 개선됐을 경우는 연준이 이제 그런 어떤 테이퍼링 논의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에 좀 우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FOMC 회의를 FOMC 회의가 15, 16일 날 있는데 이제 뭐 시장은 지금 현재 8월 잭슨홀 회의라든지 아니면 11월 FOMC 회의를 할 때 테이퍼링 신호를 줄 거다 시장에 네. 시장에 신호를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제 뭐 그때까지는 그럼 시장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스케줄이 만약에 그때라고 하면 그 6월, 7월 FOMC 회의를 할 때 그 시장의 충격을 좀 진짜로 실제로 할 때 충격을 한 번에 크게 입히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의도적으로 좀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충격을 좀 한번 주고 그리고 FOMC 회의를 하면서 그 어떤 부분을 발표를 할 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좀 지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탁 얘기하면 이제 시장에 충격이 오니까 그 부분을 서서히 이제 완화적인 어떤 제스처의 어떤 언어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테이퍼링을 예전에는 뭐 몇 명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몇 명이 얘기를 해서 논의할 시점이 됐다 뭐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입으면 다시 또 그 연준에서는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할 거다. 지표가 더 앞으로 더 좋아지면 할 거다. 이렇게 그냥 충격을 주고 다시 수습하고 그리고 또 7월 달에도 또 충격을 주고 또 다시 수습하고 이렇게 시장에 좀 적응을 시키면 주가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소폭 하락하고 다시 복귀하고 또 소폭 하락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거를 이제 한두 번 예방주사처럼 이렇게 맞다 보면 실제로 딱 테이퍼링을 한다, 이제 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해도 시장의 충격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예전에도 그 버냉키 의장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의 것들을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번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증시 좀 약간 목표치에 아직 못 와서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이제 그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장이 만약에 앞으로 생길 수 있다면 그러면 주식으로만 계속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런 장에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주말에 이제 그 현대통화 이론, 뭐 MMT 이론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주말에 그 질문을 보면서 답변을 못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현대통화 이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 돈을 뭐 계속 더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 돈을 그냥 막 시장에 막 풀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려가 되니까 뭐 돈을 좀 빨아들여야 된다. 빨리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임계점에 오지 않아서 시장이 지금 좀 살아나면서 괜찮은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현대통화이론처럼 막 이렇게 돈을 계속적으로 풀면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시장에 네.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수습을 못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서머스 뭐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 이제 주식이 그렇게 좀 약간 그 예상치 못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거의 다가왔거든요. 거의 이제 눈앞에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그게 뭐 테이퍼링을 해도 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뭐 언론에서 좀 나오는 것도 제가 봤는데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 충격을 좀 줄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것들을 좀 해서 충격을 좀 줄일 수는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푸는 걸 줄이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뭐 어떤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좀 그 부분에 좀 대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좀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어느 정도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금 맞추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도 뭐 그렇게 크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좀 내려가면 좀 살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고 좀 내려가면 사고 다시 올라오면 좀 어느 정도 팔고 해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는 하지 말고 좀 현금을 확보하면서 천천히 시장을 관망하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우리 주식 포트 관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현금 비중을 점차 늘려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현금 비중 한 50% 정도는 확보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고용지표와 이번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4월에 FOMC 회의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 논의 필요성이 언급이 됐던 만큼 이번에 15일부터 16일에 열리는 FOMC 회의 결과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매 네. 시간마다 이제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주말에 참 네. 그 코인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한번 보시면 네.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이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이나 어떤 그런 충격으로 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전의 반등만큼 반등이 좀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한 요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지금 다시 밀렸거든요. 이게 지금 화요일 날에 그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이 연설이 있어요. 화요일 날 연설이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또 한 번 연설이 있거든요. 이 그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는데 지난번에 연준 부의장이 그 여는 총재들과 함께 그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부작용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밤이죠. 내일 밤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 밤에 혹시 연준 부의장이 또 어떤 그런 코인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코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는 코인이 뭐 주식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너무 참여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도 지금 거래량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거래량 이렇게 줄고 있고 하니까 조금 관망하면서 좀 보자. 기회를 아마 나중에 줄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의 그런 어떤 한 흐름 속에서 그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가상화폐도 어떤 유동성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빨아들이면 이 가상화폐도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때까지는 좀 천천히 좀 관망하면서 보자.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규제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자, 절대로 적극적으로 매매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는데요. 우리 네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부터 좀 약간 개인들은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조금 별로 관망세를 보이다가 좀 막판에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코스피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 네.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를 하다가 지수가 막판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개인들은 쭉 그냥 좀 팔면서 정리하면서 끝냈고 외국인들이 이제 이거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여기 중심선을 놓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하단과 상단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또 미국 시장에 따라서 좀 움직이겠지만 이 횡보하는 권역을 지금 바로 여기를 벗겨내면서 상승을 하기에는 모멘텀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부근이 목표치이고 이 좁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져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전에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비슷한 흐름으로 120일선에 왔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상승 목표치가 좀 남았고 이 코스닥이 지금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뭐 여기서 횡보를 할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줄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 좁은 폭에서 코스피처럼 좁은 폭에서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폭을 보면은 요 정도가 지금 상승 목표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그냥 요 안에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일단 요렇게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종목들 이게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가 이제 정해지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만큼이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이제 정해질 텐데 네.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래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여기서는 네,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테이퍼링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이제 시장에 충격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 정도 수준까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 비중을 전부 다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충격에 좀 대비를 하고 주식을 일부만 가지고 포트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 일부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습관을 좀 기르자.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횡보를 할 때 본인들이 혹시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하면 좀 종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요.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종목이 구석구석 다 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상시 주식시장이 어떠냐면 그 부각을 받는 그런 어떤 종목만 올라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여행, 네. 뭐 카지노,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소비재 관련주들 요런 것들만 오르고 뭐 그다음에는 뭐 증권, 뭐 은행, 보험 아니면 뭐 철강, 뭐 조선 뭐 그렇게 오르는데 그 예전 같은 경우는 로봇이 한번 다 움직이고 뭐 대북 관련주도 뭐 다 움직이고 뭐 이렇게 테마별로 그런 어떤 특징별로 반도체 다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말 이제 무슨 평상시에 테마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까지도 막 테마로 엮어갖고 다 이렇게 군으로 막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 골고루 다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테이퍼링이 어떤 이슈 그리고 현재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구석구석에 있는 종목까지 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혹시 앵커님 이해되시나요? 그런 건 그냥 오르는 것만 오른다는 뜻인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조금 쉽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주류 분야에 있는 어떤 종목들만 좀 네. 움직이고 네. 그리고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지만 뭐 조그마한 어떤 테마들 같은 경우 그렇게 구석에 있는 어떤 별로 관심이 없는 어떤 그런 종목들은 네.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만 펼쳐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목별 장세가 예전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거에 소외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시장의 반등권에서 최대한 지금 현재까지는 반등을 해줄 때 계속적으로 좀 현금을 챙기면서 포트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주류의 종목들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자. 그 기회를 보자.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최대한 현금화하고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주류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눈에 좀 보고 있다가 그리고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주류의 종목들로 옮길 수 있는 내 종목이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장 속에서 미리 준비를 해놓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우리 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테이퍼링 충격에 대비해서 양시장 모두 오늘 같은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요즘에 네.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네. 트렌드가 올 초에는 기술주에서 좀 얼마 전까지는 원자재 관련주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또 소비 관련주잖아요. 네네. 이렇게 섹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왜 웃고 계시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섹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소비 관련 쪽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다음 주류로 떠오를 그런 섹터를 찾아봐야 될 때인가요? 일단은 지금 소비자 관련주, 이제 원자재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그런 어떤 유행이나 이슈에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습관을 조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을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일단 계좌에 갖고 있는 계좌부터 먼저 정리를 하세요. 1차로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보되 조정 시에 좀 사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좀 일부 조금씩 너무 한 번에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분할해서 좀 사보면서 사야 그 다음에 또 올라가도 또 손이 나가고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내려올 때 조정을 받는 그 예를 들면 지금 철강이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또 내려온다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손절을 하거나 하기보다는 좀 이제 그런 내려오는 종목들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내려오는 이유가 중국에서 그 이제 철강의 가격들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좀 선물 거래를 좀 규제를 했어요. 네. 예, 규제를 하면서 좀 이제 중국의 그런 어떤 가격과 미국의 가격과 우리나라의 가격, 그 뭐 철강 이런 부분의 가격이 좀 약간 이 스프레드가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중국은 좀 싸졌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철강 같은 경우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도 크게 시세를 냈다 보니까 좀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근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또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소비자 관련주라든지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호텔신라, 뭐 현대백화점 막 이런 어떤 그런 소비자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여행주는 좀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소비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많이 비싸지 않은 어떤 업종군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평상시에 가격보다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좀 그런 업종 쪽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좀 몰릴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신호를 보고 지금은 이제 지금 당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반등 목표치에 좀 어느 정도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구간에서 지금 이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따라붙기보다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의 흐름을 보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조정을 주든지 아니면 시장은 조정인데 그 업종군들은 너무 힘이 세서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장은 좀 지금 목표치에 거의 다 와서 조정을 좀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이번 주에는 좀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더라도 시장의 초점은 여기서 그 지표들을 이용해서 더 상승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좀 약간 조정을 주려고 하거나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간 조정,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기간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주거나 어쨌든 크게 그렇게 지수가 치고 가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보면서 잘 판단하시고 다만 이제 막 올라가는 거를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따라가시면 지금 바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타이밍에 걸려서 사자마자 바로 물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시장의 흐름을 조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이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보유 종목을 일단 먼저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네. JP모건도 한국은행이 오는 4분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네. 신흥국들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은 이제 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은행이 두 개가 있으면 금리를 그렇죠. 많이 주는 은행 쪽으로 돈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요. 돈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 안전하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똑같다면 미국이라는 은행에 저금을 하겠어요? 한국이라는 은행에 저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미국이라는 은행에 저금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미국보다 미국보다 금리를 항상 신흥국들이 먼저 올리거든요. 근데 그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은 어떤 그런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그 경기나 어떤 것들이 죽지 않는다면 그 금리가 올리고 나서 오히려 더 시장에 돈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봐도 제가 예전에 그 2008년도 이후에 금리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봤을 때도 그때도 우리나라가 먼저 올렸어요. 금리를. 먼저 올렸고 우리나라 증시는 금리를 올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시장은 상승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빠졌냐면은 미국 시장이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은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 시장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증시가 미국 시장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꺾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장기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때부터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원리로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그런 유동성을 축소하면 그 돈들이 가장 먼저 신흥국부터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가 지수가 막 움직일 때 시장의 어떤 조정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거를 봤냐면 미국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대만, 일본, 우리나라 이런 어떤 신흥국 증시들이 되게 크게 흔들리는구나. 그때 당시에 테이퍼링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조가 보이니까 그 신흥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아마 다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어떤 테이퍼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이퍼링 부분이 생기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 충격이 만약에 온다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나 어떤 신흥국 증시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금리 인상의 어떤 부분보다 좀 그런 테이퍼링,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좀 유심히 보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미국보다 신흥국들은 먼저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과거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인상해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금리 인상 타이밍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네. 그때를 준비하면서 금융주들 관심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네. 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이제 잠깐 좀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할 때 뭐 이제 은행주나 뭐 보험주나 이런 거에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멀리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에 충격이 오거나 어떤 시장이 하락하거나 어떤 테이퍼링 그런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그림을 보면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은행주, 보험주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은 좀 시장의 어떤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뭐 시장의 어떤 그런 참여자들은 전부 그 테이퍼링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징조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각종의 어떤 여러 가지의 섹터들보다는 좀 약간 큰 그림을 좀 더 보자. 그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막 움직이는 것들을 하루 전날에 딱딱딱딱 맞추면서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포트에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너무 그 섹터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일단 큰 그림을 먼저 조금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매매로 좀 그런 어떤 흐름에서 좀 벗어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로 단순히 금융주들에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여행주, 오늘은 또 영화관 관련주까지 올랐는데 이쪽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네. 참 좋은 여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에 네, 오늘 좀
그 상승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와 보이거든요. 네, 거의 상승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와 보이고 지금 이상에서 더 이상 따라가서는 사실 어떤 수익을 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올랐고 이게 지금 그 뭐 우리나라 뭐 백신을 맞으면 7월 달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든지 네. 뭐 그런 어떤 뭐 좀 거리두기를 좀 완화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주의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좀 슈팅까지 좀 나오면서 지금 밑에 보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오늘 대량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좀 수급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좀 슈팅이 나올 때 기관들 좀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번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이후의 흐름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참 좋은 여행 인터파크 이 종목별로 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좀 남아 있어 보여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 좀 남아 있어 보이고 이게 종목마다 조금 흐름이 약간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상승을 할 때 뭐 계속 급등을 할 때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약간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좀 기다려보고 근데 어쨌든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행 수요나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잠깐 반짝했다가 또 여행을 한번 해외여행을 한번 가고 또 돌아오자마자 또 여태까지 그런 어떤 그 무슨 보복 여행으로 갔다 오자마자 또 다른 데를 여행 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시적으로 막 많이 몰릴 수는 있지만 또 그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또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현실화가 되면은 또 뭐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전체적인 지수 자체의 조정이 조금 예상되니 좀 약간 그런 조정의 어떤 그 시그널이 있을 때 좀 많이 오른 여행주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어떤 그런 소비 관련주나 어떤 다른 종목들을 해야 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인터파크는 지금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의 모습이고요. 인터파크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네. 노랑풍선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신고가 뚫었고요. 뚫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다가 또 다시 조정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9만 원까지 올라왔고 모두투어 좀 너무 모두투어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사실 조금 너무 많이 올라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좀 따라가기엔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근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여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참을 필요가 있다. 지금 조금 알게 모르게 이전부터 조금 많이 올라온 게 있고 오늘 좀 어느 정도 슈팅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맞을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라고 여행주는 좀 약간 상승하는 걸 따라가다가 윗꼬리 맞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행주는 전반적으로 좀 더 조정을 기다려보자. 지금 당장은 따라가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소비 관련주들 전문가님 다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종목들 좀 짚어주세요. 네. 카지노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평소에 좀 선호하시는 쪽이잖아요. 네, 카지노 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행주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지금 강원랜드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자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여행주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이 카지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하면 뭐 강원랜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활성화될 수 있고 뭐 GKL 같은 경우 외국인 카지노인데요. 일단 GKL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아서 지금 이 하락폭에 비해서 사실 그냥 어느 정도 반등한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행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같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모양인 이제 그 카지노 주식과 그리고 이런 모양인 여행주가 있어요. 보시면 여행주는 지금 현재 거의 뭐 역대 최고가 수준에 지금 거의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여행주와 여기 있는 카지노주 이건 좀 위치가 다르죠. 매일 오르는데 이제 같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좀 비슷한 자리인 것 같지만 좀 다른 자리거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같이 오르고 있어서 뭐 같이 많이 오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지노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자리가 여기예요. 파라다이스 자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네, 주봉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자리가 그렇게 아직은 높은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폭락했던 그 자리에 이제 겨우 회복한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좀 이 여행주로 어떤 부분에 그 모험을 걸기보다는 그 다음 수순으로 오를 수 있는 이제 뭐 카지노 주식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들은 여행주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소비자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영화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CJ, 네. CJV라든가 쇼박스도 오늘 6% 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쪽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 마찬가지로 극장 관련주도 실제적으로 아직 이제 좀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GMC 그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어쨌든 뭐 개인들이 좀 약간 뭐 밈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CGV가 지금 며칠 전에도 7% 정도 상승을 하고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조정받고 다시 7% 상승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오를 때 4% 오르고 6% 오르고 8% 오르고 7% 오르고, 이렇게 오를 때 좀 훅훅 오르면서 조정을 살짝 받고, 그러니까 여행주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 이게 조정을 살짝 받을 때 매수를 하면 막 크게 오르는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현재 주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좀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시장이 좀 눌리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J, CGV 그리고 네.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주봉을 한번 보면 지금 이런 주봉이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20주를 돌파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어떤 그런 요 상황을 지금 벗겨내고 다시 눌렀다가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CJ, CGV에 이어서 쇼박스도 좀 흐름이 좀 괜찮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괜찮아요.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컨텐츠, 뭐 J 콘텐츠라든지 지금 또 조정을 받다가 또 다시 고점을 넘기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냥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고점을 넘어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CJ 그 E&M도 그렇고 J 콘텐츠리, 그리고 뭐 지금 뉴라는 종목도 이전에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좀 흐름이 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요. 이 종목은 근데 이 종목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터졌고 한번 여기 터트렸거든요. 이 종목은 좀 약간 세력주라서 이거보다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J 콘텐츠보다 조금 느리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느리지만 또 고점을 넘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보시면 되고, J 콘텐츠리, 쇼박스, 뭐 CJ E&M, CJ CGV, 그리고 좀 약간 다른 영역이긴 한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모양이에요. 앞전에서 상승을 주고 눌렀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또 다시 고점을 넘기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신세계하고 같은 업종에 같이 이제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이 되게 굉장히 괜찮아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뚫고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소비재 관련주들이 이제 그 여러 분야에서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 네. 같이 형성돼서 지금 여행, 그리고 뭐 오늘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항공주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 그리고 지금 뭐 이 옷을 사고 막 했던 그런 어떤 예전에 그 의류 관련주들도 막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움직이니까 백화점 관련주, 뭐 현대백화점, 뭐 호텔신라, 신세계 뭐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어떤 또 그 좀 즐기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오락 이런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뭐 엔터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SM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번 상승해서 이게 조정이 나오면 좀 한번 관심을 갖고서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래 꼬리만 달리고 지금 의미 있는 조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SM을 필두로 해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JYP
JYP,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좀 괜찮은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JYP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좀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엔터 업종의 모든 종목들이 다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컨텐츠, 영화, 오락,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카지노 뭐 이런 부분 쪽으로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남들 다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쪽을 많이 쳐다볼 텐데 좀 그런 부분보다는 좀 약간 덜 올라 있는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훨씬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네. 섹터들이. 네. 오늘 또 화장품 업종까지도 올랐거든요. 네. 너무 많아서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한 두세 섹터로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은 종목을 막 널어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좌에 너무 많은 종목을 널어놓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흐름의 모습을 보면 여행주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만약에 한 달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 일단 CJ CGV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CJ CGV. 네. CJ CGV로 하나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CJ CGV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파라다이스나 그 뭐 카지노 종목 중에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같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조금 약간 우선적으로 좀 보자. 파라다이스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18,000원 정도에서 16,000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2만 원 권역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파라다이스가 예전에도 제가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그때도 파라다이스가 이제 한번 상승을 하면 잘 내려오지 않고 시장이 어떤 테이퍼링을 하고 뭘 하고 했을 때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어떤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호텔신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예, 그 소비자 관련주들 중에서 하나의 그 섹터 중에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파라다이스, CJ CGV 그리고 호텔신라, 예, 그렇게 좀 한번 세 종목 정도를 관심 있게 보면서 좋습니다. 조정 시에 조금 매수를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꼬치꼬치 질문 드리길 잘했네요.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여행주 중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소비주 관련주 중에서는 많이 오른 여행주보다는 조정 시에 CJ, CGV나 파라다이스, 호텔신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많은 수익을 이 종목으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저 다음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은 네네네. 얘기는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